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신형 벤츠가 현금 일시불로 겨우 17만 위안입니다. 정부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15만 위안대로 내려갑니다. 이건 국산 벤츠 기준이고요. 수입산 벤츠도 지금은 21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조금을 적용하면 18만에서 19만 위안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성도 국제 모터쇼 진짜 미쳤어요. A6가 지금 고작 25만 5천 위안이에요. 지금 차를 사면 성도 구지역 보조금 300위안, 국가 보조금 15,000위안, 성 보조금 13,000위안, 거기에 틱톡 팬 전용 보조금 2,000위안까지 이 모든 혜택이 다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비아디, 진짜 잘못 사면 큰일 납니다. 용기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세요. 1년 만에 값이 반토막 나는 건 기본이에요. 저는 이 비아디 차량에 차주입니다. 차를 받은 지 7일 정도 됐고 번호판도 아직 안 달았는데 차에 불이 났어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도 국제 모터쇼에서 아우디, 벤츠, BMW와 같은 한때 하늘 위의 브랜드라 불리던 고급차들이 믿기 어려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형 벤츠 C클래스는 무려 19만 위안이면 구매할 수 있고 아우디 A4는 17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헐값 세일을 해도 판매량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흥다순간이 다가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또 최근 한 블로그는 BMW, 벤츠, 아우디 같은 고급 브랜드는 이미 신격화된 위치에서 내려왔다. 전시회에서 벤츠 C클래스 가격을 물어봤더니 판매원이 가장 저렴한 버전이라면 현금이든 할부든 가능하다. 현재 최저가는 약 25만에서 26만 위안 수준이지만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다른 고급차 모델들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순수 벤츠 C 260L은 얼마인가요? 할부로 구입하면요.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19만 위안 정도입니다. 아우디 A4는요? 지금 얼마인가요? 입문형 모델 기준으로 제조사 금융 할부를 이용하시면 약 17만 위안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7만 위안이면 아우디 A4L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Q5는요? Q5 입문형 모델은 약 22만 위안대입니다. 그럼 BMW 3 시리즈는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현재 3 시리즈는 등록까지 포함해서 약 25만에서 26만 위안 수준입니다. 할부로 구입하면요? 요즘은 할부나 일시불이나 사실상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모터쇼 현장에서 차량 대량 공급을 담당하는 제트카 회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 내 자동차 수량이 이미 수요를 한참 초과했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딜러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재고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전히 국유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제보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재고량이 350만 대를 돌파하며 최근 2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완성차 업체들의 미판매 차량이 거대한 주차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행거리 0km의 신차와 중고차 물량이 시장에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다수의 차량이 정가 대비 50에서 60% 수준의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신차를 번호판 세금 포함 패키지로 등록해 중고차로 위장한 신차 떨이 방식이 대거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매년 1월부터 4월은 자동차 업계에서 상반기 최대 성수기로 꼽히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시기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들어 합자 브랜드 차량의 판매량은 일제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차량 가격 인상, 고금리 및 고혜택 금융 프로모션의 종료 등이 지목됩니다. 혼다의 경우 7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 감소했고 BMW는 일부 모델이 4만 위안대까지 떨어졌으며 6월 한 달간 판매량이 약 1만 대 감소했습니다. 아우디도 1만 대 이상 감소했고 특히 벤츠는 내연기관차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40% 급감,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7월 한 달간 전체 럭셔리 차량 소매 판매량은 17만 대에 그쳤고 전월 대비 29% 감소한 수치입니다. 요약하자면 자동차 가격은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 중이지만 실제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시장 전반이 소비 위축이라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가격 하락, 그 배경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가보조금 정책의 종료. 최근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여전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규모는 예전보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신차 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한 셈이 되어 소비자들은 구매를 미루거나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조사들은 판매 부진, 재고 누적, 가격 인하 압박의 악순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연말 대출 상환 압박. 대다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은행 대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연말은 대출 상환 시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재고가 많아도 현금 흐름을 맞추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할인 판매를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빌리고 잘 갚아야 다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금융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11월부터 강화되는 환경 규제. 오는 11월부터는 신차, 중고차, 수출 차량을 막론하고 배출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국내 소비뿐 아니라 러시아 등 제3국 수출 물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구매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판매 속도는 급감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 내 제조사들은 내수시장 가격 인하를 통해 재고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업 알릭스 파트너스는 중국에 존재하는 129개의 전기차 브랜드 중 2030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고작 15곳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장성 자동차 회장 위건군 역시 직설적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흥다 시각이 이미 도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대기업 연합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경고했습니다.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이 서로 맞물려 강화되면서 업계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 역시 충격적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국 내 30개 상장 자동차 기업의 순이익 합계는 겨우 377억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1년 동안 2,200억 위안 이상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몰락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답은 바로 중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유도에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수많은 국가 자금과 개발 계획이 투입됐고 지방정부는 세수와 고용 확대를 위해 헐값에 토지를 내주며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2014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5,500만 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시장 수요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과잉 생산의 또 다른 그림자는 가격 경쟁의 참혹함입니다.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수익을 내는 딜러는 3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딜러들은 원가보다 20% 낮은 가격에 차를 팔고 있으며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고액 리베이트를 주거나 심지어 적자를 감수한 덤핑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들은 판매 실적을 부풀려 허위 보고를 하고 팔리지 않은 신차를 0km 중고차로 둔갑시켜 회색 시장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신차들이 팔리지 못한 채 자동차 묘지라 불리는 공터에 버려져 그 모습은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곤명의 한산 속에 몇천 대에서 많게는 수만 대까지 되는 재고 신차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는 거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산 전체가 빽빽하게 말 그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차들 솔직히 말해서 조용히 폐차장으로 갈 운명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자, 형님들 한번 보세요. 이거 장관 아닙니까? 누가 신차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소리 하던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년 안에 신차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고차도 전부 휴지 조각 될 겁니다. 왜냐고요? 현재의 자동차 업데이트 속도가 너무 빨라 중고차가 전혀 소화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산 위에 주차된 거 전부 신차입니다. 곧 재고로 넘쳐나서 팔리지 않을 차들이에요. 게다가 이 차들 예전에는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던 한참 앞서간다라는 잘 팔리던 인기 모델들입니다. 지금은요. 그냥 쓰레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가 처한 위기는 더욱 상징적으로 다가옵니다. 올해 5월 이후 비아디의 중국 내 차량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며 수년간 이어온 지속 성장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2024년 8월 발표된 분기 실적에 따르면 비아디는 최근 3년 사이 처음으로 분기 순이익이 감소했으며 하락폭은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8% 급락했고 이에 증발한 시가총액은 6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증발한 시가총액은 약 450억 달러에 이릅니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은 바로 이른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최근 보유 중이던 비아디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려 17년간의 장기 보유 끝에 미국의 유명 투자기업 버크셔 해서웨이가 마침내 중국 전기차 대표기업 비아디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세계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미중 간 상징적 투자 관계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셈입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비아디 H주 전량을 이미 매각 완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비아디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버핏의 매도는 단순한 투자 철수가 아니라 비아디의 앞날이 험난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워런 버핏에게 주식을 전부 매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버핏이나 저나 똑같은 핵심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랑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만 놓고 보더라도 비아디의 전체 순이익은 무려 403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렇게 큰 이익을 낸 회사가 여전히 지급 기한 연장이나 상업 어음 같은 금융수단을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높은 이익을 내고도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행위는 상업적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최근 비아디가 2025년 판매 목표를 기존 550만 대에서 460만 대로 엄밀히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정책 환경의 변화에 있습니다. 비아디는 그동안 낮은 가격 전략과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보조금이 철회된 이후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졌고 자동차 기업들은 가격 전쟁을 통해서만 판매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3년 비아디는 이 가격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과도한 가격 인하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비아디가 가장 의존해온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약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현금 흐름 악화입니다. 감독당국은 자동차 기업들에게 60일 이내에 공급업체 대금을 결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비아디의 기존 평균 결제 주기는 무려 275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결제 주기가 급격히 단축되면서 자금줄이 단숨에 조여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해외 시장이 일부 수익 성장을 가져오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아디의 수출 전략은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시장 역시 공급 과잉과 신차 출시 지연 등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면 1995년 단순 배터리 공장에서 출발해 2003년 자동차 산업에 진출, 2016년 브랜드 이미지를 재편성하면서 중공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선두주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아디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정부는 고용과 세수를 지켜야 하고 기업은 이익과 생존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는 쉽게 조정될 수 없으며 중국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건전한 경쟁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끝없는 내몰림 속으로 빠져들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아디의 시장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자동차 정비사는 비아디 친 플러스 차량을 수리하던 중 압축키를 분해하자 내부에서 이례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흰 연기가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아이고야, 차 한 대 수리하다가 별꼴을 다 보네요. 이건 비아디 친 플러스 차량인데요.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해서 단순 수리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압축기만 분해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압축기를 뜯는 순간 제가 2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가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불이 난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안에 웬 걸레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연기도 계속 나와요. 입으로 불면 잠깐 없어졌다가 금방 또 생깁니다. 냄새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혹시 유해한 화학물질이라도 들어있는 건 아닌가? 걱정되네요. 이쪽을 보세요. 다른 구멍에서도 계속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물까지 부어봤는데요. 연기가 멈추질 않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20만 위안 넘게 주고 산 비아디 차량인데 2년도 안 됐고 여름 한철 지나고 나니까 핸들 가죽이 그냥 벗겨졌어요. 이게 무슨 품질입니까?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뱀보다 못한 수준인데 이런 차를 도대체 누가 감히 사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품질 좀 보세요. 핸들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열에 그냥 녹아버렸어요. 손으로 한번 쓸어보기만 해도 표면이 다 벗겨집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형님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비아디입니다. 2022년에 샀으니까 벌써 3년째 타고 있는 차인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품을 갈았는지 보세요. 거의 새 차 한 대를 다시 맞춘 수준입니다. 며칠 전엔요, 와이퍼 좀 보세요. 페인트가 왕창 벗겨졌습니다. 와이퍼는 자동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품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도색이 덩어리째 떨어져 나갑니다. 품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시겠죠? 제가 비아디를 욕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 차, 제가 제 돈 주고 산 차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근거도 없이 얘기하면 그건 까는 거지만 지금 보시는 건 전부 사실입니다. 교체한 항목들, 제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먼저 와이퍼요. 페인트가 그냥 덩어리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체했습니다. 문 손잡이는요, 스마트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차 옆에 가도 반응이 없어서 이것도 바꿨어요. 뒤쪽 테일램프는 겉보기엔 멀쩡했거든요. 근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교체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기능은 자꾸 자리 위치를 기억 못해요. 매번 다시 설정해야 하니까 모듈 자체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블로어 모터, 에어컨 팬이죠.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서 그것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는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소리 때문에 3번이나 교체했는데 아직도 소음이 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차 3년 탔고 주행거리도 48,0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체한 부품만 따져보면 거의 새 차 한 대를 다시 만든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아디 차량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외진 곳에 버릴 수 있는 차거든요. 지금은 2025년 2월 24일 밤 8시 북경 시간 기준이고요. 위치는 항주 청산호 관광지 근처입니다. 차종은 비아디 송 플러스. 근데 지금 차가 아무 이유 없이 고장이 나서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여긴 사람도 거의 안 다니는 외진 지하 주차장입니다. 양쪽 모두 폐쇄된 공간이고요. 기름도 가득, 배터리도 완충 상입니다. 그런데 차 문을 열면 계속 외부 전원 연결됨이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뜨고 차가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다시 껐다 켜도 계속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세요. 차량 시동 후 기어를 넣고 주행하세요. 라는 안내만 반복되는데요. 실제로는 충전기조차 꽂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객센터에 수십 번 전화를 걸었는데 전혀 받질 않습니다. 전화번호 408-30-3666 계속 통화 중이거나 아예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은 1시간이 더 지나서 배터리 잔량이 20%밖에 안 남았고요. 이 지하 주차장은 너무 추워서 체감 온도가 0도에 가까워요. 주변엔 아무도 없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네티즌들은 비아디 차량이 자연적으로 폭발하거나 사고로 이어진 위험한 장면들을 더 많이 기록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